안녕하세요. 유익함의 홍석천. 이선시입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여지없이 다가왔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옷이 지금 약간 크리스마스 네. 분위기인데,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분위기를 좀 맞춰봤습니다. 크리스마스면 좀 즐거워야 되는데, 네, 좀 즐거워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좀 그에 반해서 좀 약간 무거운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밝은 얘기해요. 밝은 얘기로 바꿀까요?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서 데이트하냐, 뭐 어느 호텔 호캉스를 해야 되냐, 어디가 맛집이냐, 이런 걸 해야지. 오늘 네. 주제가 뭡니까? 네, 이제 크리스마스면 모두가 보통 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휴일일수록 더 많이 일해야 하고 오히려 더 힘든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뭐 첫 번째로 자영업자 분들이에요. 자영업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해보면 어떨까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태원에서 가게를 한 20년 했을 때, 크리스마스 때는 저한테는 대목 중에 초대목입니다. 아, 그러면 좋은 날 아닌가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날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 가게 직원분들이나 뭐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바쁘면 이벤트. 바쁠수록 다들 힘든 날이었어요. 남들 다 노는데 아이고, 우린 일해야 되니까. 그게 자영업자들의 그 뭐 필연적인 어떤 운명이죠. 그래서 자영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붙는 카테고리가 폐업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영업 폐업이 100만 시대에 도래했다. 음, 그리고 얼마 전에 방영했던 인기 있던 드라마가 있죠. 음, 김 부장 이야기인데 네. 아니 그렇다면 자영업이 폐업이 100만이 넘어가면 음, 퇴직한 김 부장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음.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과연 뭘 해야 될까요? 퇴직한 후에. 그리고 또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자영업, 또 외식업 이렇게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특이하게 게스트가 없습니다. 전문가도 없고. 왜냐면 제가 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그래서 뭐 게스트를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정말로 그 키워드가 잘 맞고 경험자시고 또 그와 관련된 채널도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또 게스트가 그분한테 질문하느라 얘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붓하게 크리스마스니까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먹을 때가 좀 있는데, 오늘 드디어 제 진가가 발휘할 수 있겠네요. 뭐 저는 외식업을 20년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온라인 비즈니스나 또 강아지 화식 비즈니스, 뭐 여러 가지 화장품 비즈니스, 제가 안 한 비즈니스가 뭐 앞으로도 할 게 더 많이 있겠지만, 저도 굉장히 그동안 많은 걸 도전해봤고 또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또 드릴 말씀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저의 전공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기대됩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루지 못한 얘기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뭐 실제로 자영업 컨설팅도 하고 계시고 그와 관련된 강연, 뭐 방송 출연도 하고 계셔서 생각보다 굉장히 유식하십니다. 또 악플 달지 마시고요. 악플에 힘든가 봐요. 네, 뭐 힘들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자영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현실 진단을 먼저 해볼게요.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폐업 신고 건수가 100만 8,282건으로 집계되면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건이 돌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굉장히 네. 이슈가 됐었고 그걸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로도 콘텐츠를 다루셨어요. 자영업 대출이 1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10억 아니고 10조. 조는 제가 상상도 못한 네. 금액인데 뭐 그에 대한 원인들을 뭐 다양하게 뭐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뭐 고금리, 뭐 물가 상승, 내수 침체, 뭐 소비 패턴의 변화, 뭐 온라인 플랫폼이나 뭐 인건비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뭐 왜 이렇게 자영업이 어렵냐, 그 원인이 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코로나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또 했죠. 코로나가 어떤 외식 문화를 완전히 또 바꿨고, 그리고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2차로 뭐 술을 먹든가 뭐 모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 일찍 집에 귀가를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가게 할 때만 해도 막
평일날에도 11시, 12시까지 가게를 오픈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늦게까지 놀고 늦게까지 밖에서 지인들하고 있다가 뭐 집에 들어가면 잠자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뭐 집에서 많은 것들을 배달해 먹고 집에서 뭔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리고 차 끊기기 전에 그러니까 버스 끊기기 전에 집에 가야 된다. 왜냐면 택시비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도 다 부담이 되니까 이게 패턴이 다 바뀌었어요. 생활 패턴이. 아이고. 그리고 뭐 원자재 값이 엄청 오르고.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어느 하나 두 가지 때문이 아니라 네.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복합적이죠. 이게 어려워지는군요. 그리고 또 장사를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코로나 때 급해서 대출해 놓은 그 돈들이 이제는 갚아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자 내는 것도 아이고. 힘들지만 또 갚아야 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럼 자영업을 하나 했더니 음. 자영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청년도 음. 뭐 어떤 누구든. 근데 특히 그 중에 비중을 보았을 때 퇴직자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퇴직자가 점점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되고 정리해고가 되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내가 은퇴를 하겠다. 희망퇴직 공고. 희망퇴직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아이고. 요즘 뭐 AI 무슨 뭐 자동화 뭐 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직원을 자꾸 감축하는 게 요즘의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영업 폐업이 1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자영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리고 싶죠. 뭐 누구를 말리고 싶으십니까? 창업을 하고 싶으신 창업을 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 근데 이미 폐업을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미 폐업하신 분들은 다시 재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네. 예. 예.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전혀 모르고 외식업에 뛰어든 그 시절이 한 5, 6년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되니까. 근데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경기가 좀 좋을 때였고, 뭐 연예인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인기도 있고 유명하니까 창업하면 특히나 이제 뭐 식당 같은 거 하면 망하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었는지 제가 한 5, 6년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밤새 고민하고. 저는 제 돈 내면서 배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시거나 이제 폐업을 하셨다가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왜 폐업을 했는지 왜 망했는지의 원인들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스스로 이제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다시 재도전할 때는 두 번 다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취업할 때 몇 년 준비해요? 대학교 입학할 때 몇 년 준비해요? 초등학생 때부터 하죠. 그렇죠. 최소한 3년, 4년, 5년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퇴직하신 분들이나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여유 자금이 생기고 어떤 뭐 창업을 꼭 해야 된다. 뭐 식당을 꼭 오픈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에 준비도 없이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돈들을 그냥 잃어버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해도 되고 그럴 거 아니면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말하는데 식당 창업을 하시는 분들, 뭐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본 1년이라도 잘 되는 카페, 식당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관련돼 있는 비슷한 분야의 일을 하셔라. 집계에 따르면 이제 소매업이 29.7%, 그리고 이제 음식점이 이제 15.2%, 부동산이 11.1%, 도매 상품 중개업이 7.1%, 그리고 건설업이 4.9%라는 이제 폐업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 기준에 자영업자 1년 생존율이 65.2%래요. 1년 생존율이 네, 즉 3명 중에 1명이 창업 1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그렇죠. 해요. 이거는 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이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좀 몇 년 됐는데 그 유명하신 유튜버 쯔양 분이라고 계세요. 뭐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분도 역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드시는 거고 하다 보니까 네. 신뢰도와 어떤 바이럴 측면에서 유리했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찬가지로 유명하시면서 하셨었잖아요. 네, 가게를. 네. 뭐 그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시기 질투가 나요. 부럽죠.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잘 된 거지. 나도 유명했으면 저보다 더 잘 됐지. 이런 생각 가지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보통 연예인도 어렵다. 맞나요? 연예인이 더 어렵지. 아니 근데 이거 연예인이 아니신 뭐 혹은 유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장점은 처음에 알리기는 좀 편하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정보 전달이 훨씬 수월하니까. 홍보하기가 좋죠. 누가 어디에 가게를 냈더라. 그러면 뭐 일단 팬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와주시고 뭐 줄 세우고 이러는 건 초반엔 좋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알려진 만큼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와서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그 배의 몇 배의 컴플레인을 받고요. 뭐 작은 실수나 뭐 불친절하거나 음식 만족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은 그냥 다른 가게 같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더 디테일하게 많이 혼나죠. 네, 그럼 다시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포커스를 주자면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힘든데 그렇지 않으면 진입장벽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쉬워요. 가게 열기는 너무 쉽죠.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최근 트렌드가 대부분 한국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분들이 경험도 없고 무슨 뭐 제대로 된 노하우도 없고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첫 사업을. 좋은 브랜드라면 첫 도전으로 프랜차이즈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면 내가 경험도 없고 뭐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자본 어느 정도가 있다. 근데 창업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프랜차이즈가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개인 가게보다. 그러나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낫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나의 성향과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벌고 못 버는 거는 두 번째고, 그 어떤 매장은 잘 되고 어떤 매장은 안 되잖아요. 같은 프랜차이즈여도. 그러니까 이 품목과 이 매장과 이 프랜차이즈의 성격이 나와 성향이 맞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도 하면서 즐거워야 이 업을 계속 좀 길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이거래, 요즘 이거해야 돈을 벌 수 있대, 이것만 쫓아가면 사실은 오래 못할 수도 있어요. 트렌드는 항상 바뀌거든요. 매해 트렌드가 바뀌어요. 예전에 저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대왕 카스테라 전국에 난리 났었잖아요. 맞아요. 요즘 뭐 누가 대왕 카스테라 일부러 찾아 먹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뭐 네. 탕후루 이런 것도 다 없어진 거예요. 탕후루 재작년까지 다 탕후루였어요. 아이고. 작년에 마라집 다 마라였잖아요. 자,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는 게 이제 샤브샤브집. 이 트렌드를 쫓아가면 아까 그 폐업까지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3년 안에 폐업한다, 2년 안에 폐업한다, 1년 안에 폐업한다. 이 수치가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계속 트렌드만 쫓아서 그래요. 요즘에 뭐가 대세 아이템이야, 올해 뭐가 떴어, 그럼 막 다 그걸 하는 거야. 초반에 오픈한 몇 집 빼고는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장을 나눠 먹는 거니까 돈을 못 버는 거겠죠. 그러다가 폐업하는 거겠죠. 그래서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트렌드를 안 볼 수도 없고. 차라리 동네에 맛있는 밥집, 뭐 칼국수집, 뭐 시장에 순댓국밥집 이런 집들은 꾸준합니다. 아유. 족발집 이런 것들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식사로 아니면 뭐 디저트로 간식으로 떡볶이집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주 먹는 내가 가게를 하는 준비하는 창업 준비생이야.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선택을 하잖아요.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데서 가서도 근데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늘상 먹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지 두 번 먹는지 세 번 먹는지 아니면 매일 먹는지 배달하는 것 중에 1, 2, 3등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품목을 정해야 돼요. 내가 유행을 따라서 좋아했던 거는 유행에 따라서 다른 거에 밀릴 수 있다. 그렇죠. 유행과 관련 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 근데 그래도 자영업 절대 하지 마는 아니시네요. 아니 절대 하지 마를 할 수가 없는 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파. 네. 갑자기. 네. 안 하면 좋죠. 따뜻해요. 안 하는 환경이 되면 좋아요. 근데 그 너무 이해가요. 네. 해야만 하는 상황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계속 벌어야 되니까. 근데 취업은 힘들고 다시 퇴직한 후에 나이 들어서 재취업은 더더욱 힘들고 그럴 때는 해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영업 기준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전 높죠. 세계적으로. 엄청 높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한 사람들도 많은데 네. 뭐 IMF 이후로 굉장히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대규모의 구조 조정 뭐 그리고 뭐 이제 서비스업으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그에 발맞춘 현상들도 있고 또 뭐 하나가 뜨면 뭐 와르르르 몰려드는 그런 현상들도 자영업을 이제 키우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만드는 이제 그쵸. 현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많이 꾼다고 해요. 자영업 드림이라고 해서 하는 만큼 부자가 될 수 있어. 이제 뭐 그러한 상황들이 자영업의 숫자를 굉장히 이제 늘렸고 이제 그래서 자영업의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좋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현상들이 임대료가 폭등하고 뭐 이제 과포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서로 이제 그 가격 조정이라고 할까요? 지금도 얼마 전에 발표한 게 뭐 100원 소주에서 10원 소주 이런 식으로 서로 그 갉아먹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알아요. 그 이 가게에서 갑자기 100원의 소주를 파니까 옆 가게에선 더 싸게 팔아야 되고 그럼 결국에 남진 않지만 안 팔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점점 돈 벌기 힘들어지는 거죠.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을 해서 자영업을 하면 내가 성공하고 돈 벌고 내 가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 전에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 가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일해보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정신을 갈아 넣어야 겨우 내 인건비보다 조금 얼마 더 버는 거가 자영업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 방영했었잖아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혹시 보셨어요? 봤죠. 어떻게 보셨어요? 깝깝하더만요. 예, 그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뭐 밖에 나와서 개고생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진짜 그때보다도 지금 더 심할 거예요 아마. 그 상가 사기 당하고 이런 거가 진짜로 그런 게 너무 많고 요즘에는 빈 상가가 너무 많아요. 강남에도 다 빈 데가 많더라고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빈 상가 많고 뭐 신도시나 뭐 아파트촌에 뭐 1, 2층에 막 이렇게 빈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권리금도 없고 좀 싸고 야 저기에다가 아직 비어 있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품목이 안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면 잘 되겠다. 아유 큰일 납니다. 빈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제 자영업자분들 가게가 몰려 있는 데가 잘 되지. 텅 빈 데서 한두 가게가 뭐 이 아파트 뒤에 뭐 한 1000세대를 내 고객으로 만들겠다. 그럼 잘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대체 뭘 해야 될까요? 자영업이 아니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퇴직하고 나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그게 굉장히 그 마음이 초조해요. 아니 그 초조하다고 해서 나머지 있는 퇴직금이나 막 이런 거 은퇴자금 가지고 섣불리 덤볐다가 큰일 납니다. 이게 돈도 돈인데 그 자존감과 뭐 어떤 쓸모 없어진 게 아닐까 하는 우울감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합니다. 아 그거야 저도 느껴봤고 다 느껴보는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면 큰일 납니다. 배워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교육 받아야죠. 네. 할 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좀 암울한 얘기인데 새해에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많은 퇴직자분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더 많이. 현재 구조조정 정보가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유통업계 전반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뭐 이마트 24시 같은 경우도 뭐 창사 이래로 처음 희망 퇴직을 권고했대요. 뭐 그래도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들의 혜택을 주긴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면세점 같은 경우도 불황이라는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요. 이게 불황이라는 기사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는 걸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마찬가지 또 한 가지 업종이 그 같은 연결이 돼 있는데 영화 업계예요. 영화관들 지금 다 문 닫고 있더라고.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도 희망퇴직하고 합병 소식을 좀 전했어요. 뭐 그렇다는 말은 이제 점차 뭐 이제 근속 10년 차 뭐 이런 분들이 대거 사회로 밀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본인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브랜드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전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시간이 조금 나면 해외 나가서 뭐 여러 개 이렇게 시야를 좀 넓히고 오는 것도 되게 좋은데 여행 가면서 그게 안 되면 뭐 서울, 부산, 뭐 대구, 뭐 어디가 됐든 우리나라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곳을 그냥 계속 공부한다 생각하고 많이 돌아다보고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일어날 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좀 늦은 나이에 퇴직하신 분들은 조금 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마케팅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즘엔.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마케팅을 안 하면 누가 알아줘요. 그게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라. 그래서 SNS로 무슨 홍보하고 영상 찍고 올리는 건 다 기본이에요. 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안 한다, 틱톡을 안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젠 다 해야 돼요. 저도 하잖아요. 나이가 55살인데 뭐 별의별 영상 찍고 올리고 막 뭐 계속 어떻게든 막 연예인인데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뭘 하고 있다라는 걸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알리는 건 더더욱 힘든 거고. 그러니까 더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더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런 분야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가져가는 포션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계속 그걸 해야 돼요. 이제 유튜브 다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냥 브이로그 하세요. 10명 있어도 되고 50명 있어도 돈이 한 푼도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핸드폰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편집 모른다. 그냥 쭉 올리세요. 그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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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에는 자기 스스로가 브랜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브랜드가 돼야 돼요. 자기 이름이. 홍석천이 뭐 탑게이다. 홍석천이 뭐 보석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전문가다.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홍석천이 뭐 외식을 했던 전문가였다.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뭐 나쁜 것만 아니면. 그런 어떤 이름 앞에 붙는 그 사람을 규정짓는 수식어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선 씨는 무용을 몇십 년 했으니까 무용가 이선 씨였다가 새롭게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그렇죠. 새로운 일을 이렇게 도전할 때는 그냥
그냥 잘 모르는 그냥 막내인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끌고 오려고 그러면 나만 힘들어요. 괜히 그 자존감을 안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이력을 생각하니까 자존심, 자존감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긴 해요. 네. 부딪히고 아니야 내가 잘하던 거 계속 할 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차라리 그게 없이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됐으면은 좀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모르는 거 처음 해보는 거 뭐 이런 거 그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 무용을 했을 때처럼 목숨 걸고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은 자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이제 이야기, 사연, 질문들을 긁어왔는데 이거 근데 조심하세요. 왜요? 이게 뭐예요? 열지마 고구마? 참나. 이게 선시죠? 네, 선시 아이디어죠? 한번 열어봅시다. 네. 네, 게이가 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나요? 아, 이게 뭡니까? 게이가 되면 장사를 잘하게 되나요는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어요. 보통 게이, 저 같은 게이들은 뭐랄까, 감이 좋아요. 감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감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친화력이 좋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대화도 잘하고 재밌게도 하고 이렇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돋보이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들의 감각과 보통 이렇게 사회가 어떤 규범에 맞춰서 막 이렇게 교육받은 친구들이 갖고 있지 못한 새로움에 대한 도전 같은 것들을 되게 잘해서 예.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유리한 면은 그런 건 있어요. 이태원이나 성수동 같은 입지는 불패 아닌가요? 혼자 골목에서 제가 어설프게 하느니 뭐 여럿이서 모여서 그런 위치에 하면 실패 확률이 적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죠. 뭐 실패 확률이 좀 적을 수 있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는 곳에 뭐 창업을 하면 특히 외식업 같은 거는. 근데 또 단점이 있는 게 점점 이제 그 동네 분위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은 너무너무 핫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상권인데 이제 임대료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고 더 많이 오를 거고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팝업을 렌트 주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작고 개성 있는 가게들이 점점 이제 뒤로 밀리고 뒷골목이나 골목에 있는 건물로 자꾸 밀리고 아니면 다른 동네로 이제 이전하게 될 정도의 상황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아마. 이미 옮긴 데도 많고. 왜냐면 팝업을 하면 단 3일만 팝업을 해도 몇 천만 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대기업에서, 큰 브랜드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팝업 공간으로 돌리는 게 훨씬 이익이니까. 건물 가치나 땅값의 상승도 어마무시하니까. 지금 거기 성수동 메인 상권이 평당 한 3억이 넘어가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한 5천, 7천 하던 게 지금 한 3억까지 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도 뛸 텐데 임대료를 감당 못하는 업종들은 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럼 성수동이 이제 팝업의 거리여서 재미는 있으나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힘든 작은 업체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권이 되겠죠. 이제 영업 적자로다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닫겠어요. 다음 달이면 왠지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게다가 막상 돈이 없어서 폐업도 못 해요. 권리금도 못 받고 원상복구해 줘야 되죠. 퇴직금 준비해야 되죠. 또 갚아야 될 돈이 있죠.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왜 적자가 나는지 왜 영업이 안 되는지의 원인을 본인이 객관적으로 그거를 찾아봐야 돼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하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적자야. 자존심 때문에 이게 허락이 안 돼. 근데 가격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게를 접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왜 내가 지금 접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해결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닫을 때 닫더라도. 그래서 개선이 되면 계속 가는 거고 개선이 안 되면 거기서 스탑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내가 빚이 더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인건비도 좀 줄여보고 재료비도 어떻게든 줄여보고 손님을 대하는 방법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서 뭔가 좀 바꿔보고 다른 가게에 비교해서 내가 뭔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아이템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도 해보고 뭐 그렇잖아요. 저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첫 가게부터 성공한 게 아니라 첫 가게 하고 5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걸 저는 돈을 계속 메꾸기 위해서 제가 다른 일을 했죠. 나이트클럽 DJ를 해서 그 돈으로 다 메꿨거든요. 한 5년 동안. 요즘도 그러세요. 사장님은 일 끝나고 택배를 알바를 하는 분들도 있죠.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을 주려고. 그런 사장님도 되게 많아요. 대리 뛰는 분들도 많아요. 밤에 투잡 파는 사장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진짜 그걸로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몸을 갉아먹으면서 가게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과감하게 나는 여기서 스탑하고 잠시 공부하는 시간 갖고 또다시 도전을 할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가타부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술을 좋아해요. 한 달 술 소비만 100, 200 씁니다. 차라리 제 가게를 차리는 게 이익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성격도 좋고 지인도 많은 편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내 가게를 했어. 내 가게를 했는데 내 가게에서 술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맨정신에 손님들을 다 상대를 해야 되는데 내 지인들만 가지고 같이 술 먹으면서 매출 올리면서 장사하는 거는 그건 장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례 실제로 보셨죠? 많죠. 어떠세요? 곧 망해요. 그런 아니, 애들은. 그래도 몸도 망하고 몸도 다치고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아니에요. 친구들이 내 가게를 얼마나 와줄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와주면 땡큐입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근데 보통 아는 지인들은 2달, 3달에 한 번 옵니다. 그거를 믿고 술집을 하고 내가 거기서 술을 먹겠다.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쓰니까 여기서 먹으면 아끼겠다. 노노노.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 돈으로 딴 데 더 분위기 좋은데 막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술 마시고 다니세요. 친구들하고. 그러면 술이라도 사줬다고 칭찬이라도 받지. 그런 마인드로 하면 큰일 납니다. 다양한 더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쨌든 그래도 현재도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이제 내년엔 조금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랄게요. 사실 뭐 창업을 특히 외식이나 뭐 카페나 뭐 자영업 하시는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많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지 만약 닥쳤을 때 조금이라도 실패 확률을 줄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K푸드나 한국 컨텐츠가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어서 많은 브랜드들이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 지금 나가서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해외에는 또 한국 사람끼리 경쟁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지금 많이 또 어려워지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가는 건 좋아요. 가기 전에 충분히 시장 조사하고 또 한국하고는 또 다르게 뭔가 더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남의 나라니까 법이나 뭐 여러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문제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파트너들을 꼭 알아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과 열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2026년에 자영업자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크리스마스니까 일단 크리스마스 때는 모든 분이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조금 쓴소리한 거 잠시 이렇게 듣고 넘기시고 크리스마스만큼은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유익함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우 유익해.